네, 안녕하세요. 마조스키입니다. 자, 오늘은 에코프로비엠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에코프로비엠을 보기 위해서는 테슬라 차트 분석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수혜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전기차 관련주 중에 튀어오르는 힘이 가장 센 종목이 바로 테슬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테슬라 차트가 올해 초 정도에 고점을 1차적으로 찍고요. 그 다음에 계속적인 조정 이후 보합을 유지해준 다음에 이제 전고점 흐름으로 이어져서 상승을 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전고점 돌파 그림이죠. 단번에 전고점을 찌르면 여기 있는 매물들이 투매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서서히 올려줬습니다. 비트코인도 이런 모양으로 올렸어요. 자, 이 그림으로 갔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역시도 이 테슬라 전기차 포함해서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상승한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까지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가? 사실 그 부분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격도나 상승 속도나 그리고 1년이나 2년치의 차트를 몰아서 봤을 때의 이 움직임에 대한 속도 지금 뭐 대략 $50 정도였던 주식이 $500도 아닌 지금 $1000가 돼버렸죠. $1200. 그러니까 저는 엄청난 과열이고 그리고 엄청난 거품으로 상승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찬반적인 의견이 있겠지만 제 기준은 단순해요. 이제 단순히 주가가 1, 2년 이내에 이런 우량 주식 포함해서 모든 급등주가 3, 4배 정도의 가격을 올리게 되면 실적이 반영해서 올라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이제 실적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실제 가치가 상승을 했는가를 평가하는 잣대가 되기 때문에요. 자, 그럼 실적이 계속적으로 상승한다라는 전제하에 주가는 계속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상승하는 실적이 이전 분기와 못 미친 상황이 발생되기 시작을 하고 그 실적이 이전에 크게 올랐던 실적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그 밑을 유지해주게 되면 주가는 그 실적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상승했던 거품기가 빠지면서 주가가 하락 추세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실적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지금 현재 테슬라 자체 주식의 실적이 상승하는 건 맞지만 최근에 그런 기사도 있었어요. 이제 현대차 실적을 더 넘어섰다라는 이야기도 물론 있지만 이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양면성이죠. 시가총액 대비해서 그만한 실적이 타당하냐라고 또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테슬라 시총이 현대차를 훨씬 뛰어넘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실적이 더 많이 나와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1, 2년 사이에 그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은 적고 지금 단순히 이제 이 친환경 전기차에 대한 그 호재 때문에 재료 때문에 상승했다라는 부분은 여지없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빠른 상승으로 수익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역시도 영향을 받은 거죠. 우리나라 증시 역시도 오늘 말씀드린 에코프로비엠도 그러한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주식의 차트를 많은 경우의 수를 보았기 때문에 지금 이 에코프로비엠이란 회사가 좋은 건 분명히 맞아요. 그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기술이 있고 생산 설비 시설이 있고 그리고 글로벌 회사가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매우 긍정적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격도나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주가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은 이제 이 회사의 가치를 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 주식을 현재 사람들이 사면서 나는 이것을 뭐 1, 2년 투자할 거야, 뭐 3년 투자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약간 잘못된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판단을 하시려면 애초에 박스권에서 이 회사의 미리 가치를 선점하고 그 다음 매수하고 그렇게 홀딩하거나 보유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생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보다는 단기간에 이 종목을 통해서 지금 테슬라가 오르기 때문에 빠르게 수익을 보고 싶다라는 심리로 들어온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투자하셨다면 그런 생각이실 거예요. 내가 에코프로비엠을 통해서 단기간에 빠르게 뭐 두 배 수익을 얻거나 또는 뭐 30% 수익을 얻거나 한 달 안에 뭐 이러한 전략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자, 그런 전략으로 들어오셨다고 한다면 판단을 잘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차트 자체가 나쁜 차트가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 에코프로비엠도 지금 시가총액이 10조짜리입니다. 엄청나게 큰 주식이에요. 그리고 오늘 거래대금 보십시오. 4천억
뛰었습니다. 4천억 이상. 그리고 어떤 상승으로 올라갔죠? 갭 상승으로 올라갔어요. 저항이 어디죠? 이전 고점 저항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간혹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가장 이제 상승하기가 좋은 출발 시점이 무엇이냐면 저항대를 갭 상승으로 뚫고 양봉 마감하는 것이 제일 좋은 차트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에코프로 BM 시가총액이 10조짜리를 지금 이제 10조지만 물론 이제 이전에는 10조 미만이었겠지만 어쨌든 이 커다란 공룡 주식을 갭을 띄우면서 상승해서 올려서 양봉 마감했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거죠. 매수세가 꺾이지 않고 매도가 나오지 않고 오늘 장마감까지 버텼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는 또 어떻죠?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봉 마감했다는 것은 지금부터 어떠한 상승 기류를 본격적으로 타겠다라고 1차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긍정적이라고 전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트는 잘 나오지 않아요. 대시세 나오는 차트에서 이렇게 갭상승을 띄우죠. 에코프로비엠이 자주 이랬어요.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할 때 여기도 강한 저항 아닙니까? 이 부근에서 6천억 정도의 물량이 들어오고 꼬리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항이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를 어떻게 뚫었죠? 갭상승으로 뚫었어요. 그러니까 갭상승은 생각보다 장중에 뚫는 건 어려운데 갭상승으로 뚫어버리면 시가 정도만 이제 세력들이 올리면 되기 때문에 좀 수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상승 모멘텀을 유지를 했었죠. 그리고 20% 정도 올랐네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도 갭으로 뛰었으니까 이제 이 상승이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면 일단 이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테슬라 후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 후속이요. 우리나라 전기차 전반적으로요. 전체적으로 다 테슬라 종목의 후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졌어요. 대시세를 만들었고 강한 이격도를 띄웠고 여기서부터는 매수세가 강하게 붙으면서 매도만 안 나오면 계속적인 상승 랠리가 간다는 거죠. 매도는 언제 나오죠? 세력이 1차적으로 여기서 내가 매도를 하겠다라고 판단을 하면 그때부터 매도세가 붙으면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돼요. 하락 추세. 그 전까지는 하락 추세 전환이 안 됩니다. 매수세가 계속 붙으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이러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어서 우리나라 한국 주식 중에서 전기차를 대표할 수 있을 만한 에코프로 이 종목들이 현재 강한 상승을 통해서 대시세를 만들고 있으니까 이 합이 맞아서 그 어디까지 상승할지 모르는 오히려 지금 긍정적인 상승 시그널로 만들어낸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식들을 현재 상황에서 매수를 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물론 많이 이미 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이격도 보십시오. 5일선과 강하게 뛰었죠. 그래서 약간의 조정 텀은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슈팅이 나올 수도 있지만 약간 조정을 거치면서 차근차근 밟고 가는 것이 에코프로비엠 종목의 특징이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보시면 또 안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 갭을 띄우고 상승했죠. 갭을 띄우고 나서 약간 옆으로 가면서 차근차근 호가를 올리면서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보시면 안 되고 한 달 정도의 텀을 두시면서 수익 매매식으로 보시면서 전략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부터 뭐 상한가 치고 그러기에는 좀 너무 무거운 주식이라서 쉽지는 않고요. 10% 정도 급등이 이 종목의 최선치였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13% 올랐고 오늘 같은 경우도 1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0% 정도 상승하면 꽤 많이 상승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종목의 상한가가 한 1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상한가 같은 종목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너무 급하게 보시면 안 되고 이러한 상승 흐름, 추세 이런 것들을 보셔야겠죠. 매수를 못했다고 해서 역시나 급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그 이평선을 수렴되고 나서 상승해주는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 못한 분들은 또 이평선이 수렴되기를 좀 기다리는 타이밍을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왜 이평 수렴에서 주가가 오르는 것일까요? 무거운 주식이라서 그래요. 세력들이 올리는 데 있어서 아마 지금 오늘 상승으로 인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붙을 겁니다. 개인뿐만이 아니에요. 외인 기관도 다 붙습니다. 그 물량들을 다 끌고 올라가는 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평 수렴이라는 건 호가가 어느 정도 잔잔해진 상황을 이야기하고 거래량이 줄은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뒤로 상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목을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그 호재가 언제까지 끝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지만
테슬라가 지금 저렇게 차트를 만들었다라는 건 보통 내기는 아니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같이 보셔야 될 점이 나스닥 선물 차트인데 제가 이 나스닥 여기를 좀 위험 신호로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빠르게 회복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여기서부터 밀리면 좀 큰 조정을 생각했는데 이게 테슬라 효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테슬라가 밀고 올리니까 나스닥도 같이 올리더라고요. 자, 이번에 나스닥 상승도 심상치 않죠. 이 이격도나 자체나 속도나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투자 열풍이 다시 2차적으로 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 코스피가 지금 죽쓰고 있다는 거죠. 코스피가요. 그래서 코스피 역시도 빠른 속도로 탄력이 붙어줘야 되는데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가격을 그냥 지금 상황에서 방어해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도 않고 너무 내려가지도 않는 지금 상황이 어쩌면은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예, 떨어지는 것보단 낫잖아요. 얼마 전에 큰 폭으로 떨어졌을 때 우리가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떨어지는 것보단 낫다는 거죠. 자, 아무튼 이제 에코프로 BM 어디까지 과연 상승하고 매출이 과연 어디까지 폭발적으로 터질 수 있을지. 여러분 먼저 우리가 또 기억하셔야 될 점은 지금 주당 가격이 50만 원이죠. 이런 주식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주식 중에 주당 가격이 50만 원 찍으면서 계속적으로 급등하는 주식은 많지는 않아요. 이런 주식의 과열을 너무 많이 받고 주목을 많이 받다 보니까 본래의 가치보다 더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예전에 시젠의 경우를 좀 교훈을 많이 삼으셔야 됩니다. 시젠 역시도 나쁜 회사가 아니었어요. 기술이 있고 괜찮은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슈가 지나니까 이제 코로나 진단키트 이슈가 좀 지나니까 1년 가까이 올랐다가 그것이 지나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락 추세로 조정을 받았던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우리가 조심하게 좀 매매를 또 할 필요는 한편으로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아무튼 에코프로 BM 매우 긍정적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이 종목을 통해서 시장이 좀 긍정적인 힘을 받아서 상승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들 이제 염두를 하시면서요. 테슬라 차트에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테슬라 차트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에코프로 BM 투자하신 분들은.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